행운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럭키세븐입니다. 오늘은 전기, 그 편리함과 깨끗함의 배경이라는 주제로 잠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기 에너지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제가 한창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에는 그런 광고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깨끗한 에너지다, 편리한 에너지다. 일견 맞는 말이죠. 가정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예를 봅시다. 기존의 인간이 열과 빛을 얻기 위해서는 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불은 연료를 태워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재, 가스, 이런 공해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는 그런 공해 물질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스위치만 켜면은 열이나 빛을 얻을 수가 있죠. 굉장히 편리하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관점을 달리해서 더 크게 바라보면은 그 전기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 어디에선가는 연료를 태워야 했고 또 손실분까지 보전하려면은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 합니다. 한참 전에 제가 비전공자를 위한 전기 이야기라는 내용으로 올렸던 영상에 보면은 전기 에너지는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전환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널리 사용된다는 그런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발전소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수단을 동원해서 전기를 생산을 해냅니다. 수력을 이용하든 화력을 이용하든 원자력을 이용하든 어떤 에너지원으로부터 그것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게 되는데 10중 8구 에너지원으로부터 동력을 얻고 그 동력으로부터 다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얻는 과정이 수반이 되죠. 결국 그 동력이 전기를 생산을 하고 그 전기를 끌어다 쓰는 입장에서 공장에서는 다시 동력으로 전환을 할 것이고 가정에서는 열이나 빛으로 전환을 합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손실이라는 것이 생기고요. 또 전환뿐만 아니라 원거리 전력 전송 과정에서도 전력 손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100이라는 분량의 에너지를 얻고자 하면은 생산지에서는 100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효율면으로 봤을 때 과연 전기 에너지가 효율적이냐? 큰 그림으로 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열과 빛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100이라는 열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연료를 태워서 100이라는 에너지를 얻는 방법에 비해서 전기로 100이라는 열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보통 내연기관의 효율을 요즘은 얼마를 잡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15% 정도로 열기관의 효율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투입한 열 에너지의 고작 15%만이 동력으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발전기의 효율이 아무리 좋아봤자 운동 에너지를 100%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지 못합니다. 그 비율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한 90%라고 해주죠. 그러면은 계산하기 편하게 열기관의 효율도 제가 배웠던 시절에 비해서 많은 세월이 흘렀으니까 15라고 하지 말고 20%라고 합시다. 그럼 계산하기 좋죠. 20%와 90% 조합하면 얼마죠? 18%잖아요. 투입한 열 에너지의 고작 18%만이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그 전기 에너지가 다시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가정에서 사용된다면은 너무나 비효율적인 거예요. 원래 열원의 고작 18%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냥 연료를 태워서 열을 얻으면 되지 않느냐. 효율 면으로 봐서는 그게 맞는데 전기 에너지가 그래도 사용되는 이유는 그 외에 가지는 장점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서두에 언급한 대로 편리성, 깨끗함, 적어도 가정 내에서는 연기를 들이마실 일이 없잖아요. 가정 내에서는 자동으로 제어가 되잖아요. 불을 켜고 싶을 때 켜고 끄고 싶을 때 끄고 심지어 자동으로. 오늘날에는 전기를 이용해서 자동차도 굴리죠.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자동차는 내연기관을 이용했죠. 내연기관을 이용하는 대신 전기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굴리면 도로의 공해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 사실입니다. 도로에 적어도 매연이 발생할 일이 없죠. 그런데 그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발전소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연료를 태워서 매연을 발생시킴으로써 전기를 생산을 해야 합니다. 큰 그림을 봤을 때 뭐가 효율적일까요? 큰 그림을 봤을 때 뭐가 저공해일까요? 원자력의 시대에는 이 말이 어느 정도 맞아질 뻔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할 때는 매연이 안 생기죠. 화석 연료를 태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핵 폐기물이 나오죠. 잘 관리되면은 원자력 발전만큼 효율적이고 깨끗한 에너지도 없습니다. 적은 양의 연료로 막대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좋죠. 매연이 안 나오죠.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죠.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습니다. 단 폐기물이 잘 관리될 때가 전제입니다. 폐기물이 누출된 사례는 일본 대지진 사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지만 원자력도 지금 못 쓰게 돼버렸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결국 현재의 전기에너지라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상태인데 그 편리함 때문에 그 수요가 계속 증가 일로에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첫째는 이런 포장된 이미지 때문에 그 이면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에너지 아껴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절이 어느 시절이고 세월이 어느 세월인데 아끼자는 얘기를 하느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앞서서 다 말씀드렸죠. 전기에너지는 효율이 굉장히 낮은 에너지입니다. 아껴 쓰는 것이 답입니다.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쓰는 에너지에 비해서 훨씬 많은 원자재 에너지가 투입이 된다는 것 하고요. 자, 먼 미래를 봤을 때 지금 원자력도 못 쓰게 돼버렸으니 자, 원자력 차치하고 핵융합이 상용화됐다고 합시다. 무궁무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핵융합, 이게 상용화가 된다고 한들 그래도 전기는 아껴 써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다음에 올라올 영상으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행운을 빌어요.